두 곡의 노래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 네가 해야죠. 할 수 있겠어? 이게 혼자 했어. 아이고 차라리 가만 좀 있어. 잔소리. 엄마 밥 줘. 안 힘들어? 너 딱 힘들어 뒤지겠다 이놈아. 엄마 저기. 아이고 이놈아. 그게 야채빵이지. 젤리죠. 어떻게 시간이 짧게 더 안 될까요? 엄마 이러고 사는 게 인규 위하는 것 같지? 우리 아들한테 불안한 거 찾으시오. 인규 혼자 살게끔 가르쳐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말이오. 지금까지 연습한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오. 네, 짧은 영상을 보시고도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보다 하루 먼저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남아있을 자식을 보내는 게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고요. 그럼에도 몇몇 부모님들은 자식보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오래 살고 싶다는 욕심이 아니라 발달 장애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삶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라는 게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아마 이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지고 이런다 그러면은 그 어려움들이 감소가 좀 많이 될 텐데 아직은 저희의 관심과 이렇게 참여가 좀 필요한 세상이 아닌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발달 장애인과 관련된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뭐 7번 방의 선물, 그 다음에 뭐 마라톤, 그 다음에 그것만이 내 세상, 그리고 방금 보신 채비까지 많은 영화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 움직이고 저건 내 이야기인데 라고 했던 영화가 채비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달장애인 아들을 혼자 두고 떠나야 하는 어머님의 마음을 잘 담은 영화 채비의 감독 조영준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방금 보신 영화 채비 연출한 조영준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인사하시겠는데요. 이게 또 저희 큐시트에는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려야 돼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화 감독 조영준입니다. 제가 제대로 큐시트에 이렇게 착실한 사람이 아닌데 방금 애드립이 생각이 안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큐시트를 좀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자리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이 포럼에 좀 이렇게 섭외해드리기도 전화드렸을 때 좀 많이 놀라셨죠? 예, 뭐 놀라기도 놀랐지만 뭐 이 영화를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이런 좋은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채비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장애 부모님의 마음을 잘 담은 영화 이렇게 해서 저도 참 감동 깊게 잘 봤습니다. 혹시 발달장애 관련 영화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되실까요? 예, 제가 이 영화가 이제 찍고 개봉한 지 대략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참 많이 얘기하고 다녔는데 이 영화를 구체적으로 만들게 된 계기는 한 TV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제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고 그 다큐멘터리 속에 나오시는 팔순 모모께서 40이 넘은 발달장애 아들을 데리고 이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부족하게나마 그 어머님께 좀 선물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영화를 만들어서 트는 일이니까 그 관련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처럼 이렇게 작은 삶의 이야기도 이렇게 좀 감동받고 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조금 더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하고 생활하는데 조금 더 많은 편해지는 좀 대한민국이 좀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감독님께 궁금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궁금증들을 다 풀어주고 가실 텐데요. 감독님이 준비해 주신 소중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창하게 영화감독 조영중 그리고 채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다음 영화 작업 중이라서 복장이 좀 불리한데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채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제가 살아온 인생의 어떤 국면들, 전환점들에 있어서 중요했던 인상들, 그리고 그 인상들과 관련된 발달장애인분들의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까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어떤 TV 다큐멘터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발달장애인분들과 그리고 그들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모먼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 첫 번째로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은 여기서 조금 멀리 있는 저 강북구의 수유리라는 동네였는데 그때만 해도 많이 번화하지 않아서 이렇게 수유리라고 불리는 작은 동네였는데 작은 집들이 많이 모여 있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옆에 저와 나이가 같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던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랑 같은 초등학교를 가게 됐고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를 다니게 됐고 본의 아니게 우연치 않게 1학년 때부터 같은 반을 계속하면서 단짝처럼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뭔가 달랐죠. 다르게 보였겠죠, 친구들한테.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늘 같이 보아왔고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니까 그리고 많은 아이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그 아이의 차이점이, 다른 점이 아이들의 눈에 부각이 됐고 때로는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희화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찌됐건 옆집에서 늘 형제처럼 같이 지내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의 다른 점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었고 그 친구가 다른 면을 보일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익숙해져 있는, 체화되어 있는 그 리액션들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저한테 그 역할을 반에서 맡기셨고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면 아이들이 제 말을 잘 따라줬죠. 그래서 그 친구랑 중학교도 같이 다녔고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습니다. 물론 그 어머님께서는 친구를 특수학교에 보낼 수도 있었지만 일반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를 같이 보내게 했고 저희 때만 해도 그 특수반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과 잘 어울려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고요. 동네 사람들은 그 친구와 아주 편하고 자유롭게 이웃을 이뤄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인생에 책이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삶의 어떤 국면이었습니다. 왜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 발달장애인 친구가 온전히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데는 그 무엇보다 지근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동년배의 친구들의 도움이 무엇보다 절실하고 도움이라기보다 살갑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걸 영화에 잘 담아내야겠다라고 먼저 첫 번째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약간은 이제 여기 계신 구 관계자분들이나 구 위에 관련된 분들께서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영화 일을 하면서 영화 감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화려하고 윤택하게 생활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요. 가난한 예술가에 불과한데
그러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계를 꾸리기 위한 아르바이트 겸 직업을 갖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종로구청에 있었던 그 구 관내 이제 TV 다큐멘터리 PD였습니다. 방송 팀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장애 복지 관련된 일들, 뭐 그 외 기타 등등 많은 일들을 이제 직면하면서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찮게 종로구 의회 분들이 자원봉사를 나가셨어요. 천원에 있는 발달장애인 그 주거센터에 이제 나가셨는데 그 직전에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줄이기 위해서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 얘기죠. 봉사활동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 촬영을 나갔습니다. 방송팀은 먼저 나가서 인서트를 다 찍어놓고 그분들 생활하시는 여건들, 환경들을 다 찍어놓고 그 후에 이제 의원분들께서 오셔서 이제 식사 봉사활동 및 뭐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시면 그걸 아주 예쁜 그림으로 담겨서 그 다음에 이제 군의 뉴스에다 내보내는 게 저희의 임무였는데요. 먼저 가 있었던 2시간 동안 이제 제가 목격하게 됐던 그 집단 주거 생활 단지의 모습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참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봤죠. 그래서 제 주제 넘게 뭐 가족분들은 자주 면회를 오시냐? 왜 이렇게 사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산속에 시설에 위치해 있느냐? 뭐까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거기 계시던 복지사분께서 이제 아주 구구절절히 세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곳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왜 가족들이 발달장애인 분들을 그 주거센터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면회를 자주 오시지 못하는지, 면회를 가족들이 더 이상 없게 되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그때 느꼈던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괴리감, 봉사활동을 나와서 보게 됐던 굉장히 그 참혹한 현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뭔가 이것과 관련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 제가 경험했던 제 친구의 이야기와 제가 현실로 목격했던 집단 주거센터, 그리고 몇 년 뒤에 우연찮게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관련된 논문들을 찾던 중에 이런 에세이를 발견을 했어요. 왜 우리는 성인 발달 장애인을 볼 수 없는가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에세이를 보게 됐는데 그런 내용이었죠. 성인 발달 장애인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대면하기 쉽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들이 홀로 살아갈 수 있는 혹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느냐에 대해서 써놓은 에세이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 지금으로부터 그때는 벌써 뭐 한 8년, 9년 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종교단체에서도 그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고,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그리고 이런 지자체에서도 독립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또 다양한 이제 복지기관에서도 이제 독립 지원 기관들도 만들고 이제 스테이 하우스도 만들고, 그런 현실적인 이제 진행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외면하고 모른 채 하고 시야의 밖으로 내몬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건 우리가 조금 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복지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외면하고 분리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아우르고 어울려 살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채비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영화를 맨 처음에 개봉할 때 배급사, 투자사에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흥행하지 못할 게 뻔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보통 영화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세계를 구하든가 악당을 물리치고 우주괴물과 싸워서 지구를 지켜내는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인규가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계란 후라이거든요. 계란 후라이를 붙이고 밥상을 차려서 밥을 먹고 다음날 안전하게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
하지만 그게 그 무엇보다 그 인규라는 주인공에겐 대단한 기적이고 큰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는 분명히 진정성이 있고 이 영화는 뭐 가상의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다 실화로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야기보다 더 진정성을 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봉에 박차를 가했고 흥행은 보기 주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6년 7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모여서 봐주시고 얘기해 주신다는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작년 부산영화제에서도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결국엔 찍고자 했던 거는 인규라는 그 발달장애인 친구의 홀로서기, 독립이지만 결국에는 그 친구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관객들의 마음가짐, 태도를 불러일으키고자 했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요. 결국에는 뭐 궁극적인 뭐 중요 메시지라고 하는데 영화라는 게 그렇게 거룩하고 대단한 예술은 아니라서요. 중요 메시지랄 건 없고 그냥 인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조금 더 열리고 따스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인규의 마음도 조금 더 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제 정서적인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어느 쪽에 드려야 되죠?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 외에 더 담고 싶었던 내용은 아까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경험, 그리고 종로구청에서 일을 할 때 느꼈던 경험들, 그리고 종로구, 여기는 이곳은 양천구지만 종로구에도 굉장히 많은 발달장애인 친구분들이 있고 발달장애인 이웃들이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제가 많이 배우고 있었고 또 이제 실제 영화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실화 기반이었고 실제로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 재활 프로그램이라든가 독립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영화를 꼭 여기에 전 단계에서 영화 밖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영화를 만들고 그 발달장애인 어머니 분들과 많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제일 많이 욕을 먹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세상에 저런 장애인 담당 복지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정말 많이 혼이 났거든요. 그때 어머님도 여기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어머님들이랑 이제 뒤풀이도 하고 술자리도 하고 막 하면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감독님 저렇게 우리 말을 친절하게 마음 편하게 들어주는 공무원분은 어디도 안 계셨어요. 도대체 어디서 사전조사를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종로구에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복지사분이 사회복지과에 계셔서 저는 그분을 모델로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라도 제가 한 3년 전쯤에 발달장애인 처우 개선 교육 프로그램에서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다 모이셔서 영화를 같이 보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말했던 게 그거였었습니다. 저런 공무원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찍을 때는 7년 전이었으니까 아마 지금은 많이 바뀌셨을 거고 더 좋은 마음가짐과 태도로 민원을 상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사전조사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들은 영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영화에 다 담겨 있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시나리오를 쓰려고 마음먹고 이제 인터뷰를 해야겠다. 발달장애인분들을 직접 만나고 복지사분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미아동에 있는 모 복지센터를 찾아서 방문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대해야 되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복지센터 주차장에서 발달장애인 저보다 조금 연배가 있으셨던 발달장애인 형님들께서 모이셔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뒤로 돌아서 집으로 갔습니다.
애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 자체가 편협하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구나. 내가 기대했던 건 그저 사람들이 기대하는 아이 같고 해맑기만 한 발달 장애인들의 어떤 판타지를 생각하고 갔구나. 그래서 그냥 내 이웃에 있는 평범한 그 주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자라는 마음을 고쳐 잡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났을 때는 정말 그냥 내 친구, 내 주변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대했고,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에 나오는 조연, 단역, 엑스트라 실제 발달장애인 분들께서 직접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영화를 찍는데 전혀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부분 영화의 진정성을 담는 데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전 조사뿐만 아니라 영화를 촬영하는 내내 참 그런 점들이 기억에 남았고요. 영화 엔드에 보면 이제 주인공이 발달장애인 분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다 같이 한라산을 올라갔어요. 물론 정상까지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정상에 올라가는 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면서 같이 산을 올라가면서 많은 이야기 나누고 형동생 먹고 내려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재밌게 노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것처럼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다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시각을 넓게 가지면 다 같이 친구, 이웃이 될 수 있고 그들의 독립, 홀로서기를 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황했는데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로구청에 계시는 분이 양천구청에는 많이 계세요. 자립지원과에 계신 분들이 예. 지금 담당 공무원님들도 와 계신데 전화만 말씀드리면 창피하실까봐 말씀 못 드리는데 영화 제목이 채비잖아요. 예. 그렇죠? 채비하다라는 건 준비하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 영화에서는 어머니가 이제 아들의 자립을 위해서 준비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발달장애를 갖고 있다 보면 사회에서도 좀 준비해 줘야 될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혹시 감독님이 생각하시면 사회에서 준비해 줘야 될 것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일단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인간이라서 먹고 사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먹고 사고 살고 움직이고 그냥 아주 기본적인 기본권에 대해서 우리가 갖춰져야 하는데 갖춰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이동수단과 관련돼서는 장애인 택시라든가 많은 부분들 사회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일본의 어떤 제가 이제 자료조사를 하다가 일본이 어떤 현에서는 혼자 독거하고 있거나 독립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친구가 있으면 이웃이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 이웃들이 봉사 아닌 봉사죠. 같이 이제 식사를 함께 차려 먹고 혹은 같이 산책을 하고 이런데 이제 오전 오후 시간을 할애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시간에 대해서 회사 그리고 현에서 유급 휴가를 허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일을 하는 대신에 우리 현 안에 있는 어떤 발달 장애인의 독립을 위해서 그만큼 도움을 줬으니 그거에 대해서 현에서 보상을 해주겠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관 중심의 어떤 지원 제도가 아니라 그냥 민 중심도 아니고 관과 민이 합쳐져서 함께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이건 그냥 단순히 돈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장애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보면 영화에서 보면 이제 인규가 제빵 기술을 배워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 제빵 기술 외에도 많은 직업 체험 교육 과정을 직접 가서 제가 체험해 보기도 하고 이제 관찰도 해보기도 했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반복성 노동들만 어떻게든 출연해서 어떻게든 그냥 보여주기 행정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노동 시장을 만들어주고 있어라고 할 게 아니라 진짜로 개개인의 특성을 살려서 직접
보람을 느끼고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노동 여건도 마련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또 소비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여가를 누릴 수 있게끔 아주 기초적인 생활의 분야들을 조금 더 확보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좀 시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사회가 변화하고 그 다음에 같이 살아주는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주민들,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비장애 시민들이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좀 봐준다면 발달 장애인도 자립이라는 게 이렇게 논의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좀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은 그런 차기작까지 좀 준비하고 계시다는데 그 내용도 혹시 뭐 장애와 관련된 영화일까요? 장애와 관련이 전혀 없지는 않고요. 뭐 있다면 있는데 작년에 한 편을 찍었고 지금 또 한 편 찍고 있는데 작년에 찍은 영화는 햇빛을 보면 죽는 이제 XP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자외선으로부터 완벽히 차단된 상태에서 살아가야 되는 소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소녀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밤에 데이트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뭐 이런 멜로 영화를 작년에 찍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일종의 뭐 개인의 어떤 신체적인 결함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채비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겹쳐져 있어서 뭐 영화를 찍으면서 많이 생각도 났었고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온 가족이 한번 보실 수 있는 따뜻한 영화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영준 감독님 영화는 그런 재미도 포함되어 계시긴 하지만 사회적 메시지를 좀 담은 영화들을 계속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영화 이렇게 찍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 엑스트라라도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혹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우리 영화의 발달장애인 친구로서 엑스트라로라도 출연하고 싶다. 손. 저요. 네. 이따가 꼭 감독님 다음에 꼭 출연시켜 주시는 걸로. 실제로 그 발달장애인 그 배우 협회도 있고 굉장히 그 단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었는데 채비를 찍을 때 실제로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뭐 각 지역마다도 있고 그래서 제주도에 갔을 때 또 제주도 관련 발달장애인 그 문화센터에서 연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이 찾아보시면 기회는 충분할 것 같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용기 가지시고 많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 발달장애인 예술인협회, 영화인협회 뭐 이렇게 그쪽도 있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그쪽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감독님 일단 뭐 저희 복지관으로 한번 와주실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참여할 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조영준 감독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달장애 부모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양천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장으로 계신 김홍미 센터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먼저 인사를 안 해주셔가지고 큐시트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환영하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양천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장 김홍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로서는 센터장님을 모시는 게 큰 행운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많은 분들을 섭외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수줍음도 있으시고 또 본인의 이야기를 좀 드러내는 게 좀 어렵기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계셨나 봐요. 그래서 손살에 치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그럼에도 흔쾌히 저희한테 함께 해주시겠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감사의 말씀을 좀 더 한 번 더 전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장이기 전에 저도
발달장애인 남자 아들의 그 부모입니다. 그러니까는 부모이면서 제가 최근에 현일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자립에 관한 포럼회가 있다는 것을 듣고서는 발달장애인 부모로서 제가 평소 때 느끼고 있는 자립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아마 집에서도 또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어머니가 전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좀 전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또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로 인해서 살아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마음에 와닿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준비해 주신 이야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전하시는 대로 그곳에서 하셔도 되고요. 네, 서서 해주셔도 괜찮고요. 네, 관객석으로만 안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제 또 와서 오늘 말을 해달라고 애를 받고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봤고,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양천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장 김옥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올해 29세가 되는 발달장애인 박규민 엄마이기도 합니다. 비장애인 한 자녀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의 자립적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들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장애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신체가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은 생활하시면서 그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힘든 점, 어려운 점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들은 그렇지가 못하답니다. 본인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어떻게 힘든지를 표현이 안 되는 장애인 친구들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은 거의 생각을 못한답니다. 누군가는 발달장애인들도 독립적인 자립생활을 해야 하며 그 시기가 25세 전후가 자립생활을 하기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 발달장애를 독립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벽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들처럼 본인이 거주하는 한 공간, 방이겠죠. 공간을 구해서 내보낸다는 개념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주거 공간을 구해놓고 낮 시간 활동도 하죠. 우리 친구들이 여기 이제 복지관에 와서 활동하는 아까 그 친구들처럼 평생교육센터나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작업장 등 그런 활동을 하고 나서는 귀가해서 저녁 시간 생활이나 잠자는 시간까지 이 모든 상황을 혼자 해내갈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활동 지원사나 복지사분이 필요합니다. 또 아까 앞서 말씀하신 감독님, 조영준 감독님 말씀대로 먹고 쓰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드는 생활비도 필요하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만 30세 미만은 따로 혼자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이 있어야 하며 104만원에서 122만원의 급여를 받아야 정부에서 혼자 살 수 있는 주거비가 지급된답니다. 이 정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의 수가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만 30세 이상인 경우는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단독 세대로 주소를 단독 세대로 해놓고 장애인 당사자를 기초수급자로 만들어서 주거비나 생활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제 생각으로는 현재 몇몇 복지관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룹홈의 형태도 매우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룹홈의 단점은 이용인들이 2인 1실의 공간을 이용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발달 장애인들은 아시다시피 청각이나 시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서 누군가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도 힘이 든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츰 이제 케어해 주시는 그런 그룹 법인에서 상황이 차츰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로 저도 아직 제 아이의 자립을 많이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독립을 시켜야 되고 해야 된다라고 자립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아까 영화 채비도 제가 17년도에 2번이나 봤던 영화인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진짜 저 말이 맞고 해야 된다라고 감동받고 진짜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또 이렇게 머뭇거리고 많이 주변이 이렇게 여건이 갖춰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 아이를 자립을 못 시키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국가 책임제에 네네.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국가 책임제의 단계적인 이야기들이 주되게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네네. 제가 아까 제가 읽어드린 내용 중간에 물론 장애 분야는 다 힘이 듭니다. 근데 또 제 아이가 발달 장애인이라서가 아니라 주변에서도 발달 장애인을 보시면 알지만 진짜 손이 많이 가고 굉장히 힘든 친구들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진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이만 해도 182에 90kg의 건장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아주 멋진 청년이에요. 근데 이제 기분이 업되면 이제 흥분하면 아주 힘든 장애인인데 지하철을 이용해서 같이 가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야외 활동하고 들어오는 날 힘들어서 이제 그쪽 보좌석에 앉으면 어르신들이 말을 합니다. 어디 여기 이런 자리에 원장한 애를 앉혀놓냐고. 장애인입니다. 그러면 뭐가 장애냐고 바로 화를 내세요. 그러면서 사주 육신 멀쩡한데 뭐가 장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사주 육신 멀쩡한 장애인입니다 라고 내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만큼 외부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친구고 국가 책임제가 그래서 필요한 게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하는 형태가 우리가 몇 년 전에 전 정부에서 치매 어르신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치매 어르신들과의 그 행동 영역이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처럼 우리 아이들도 많이 손이 가고 힘드니까 우리 아이들도 한나라 국민이고 서울 시민이니까 국가에서 이제 같이 보담아 달라 그런 의미로 국가 책임제를 저희가 외치고 있습니다. 네. 김홍미 센터장님도 자녀분이 자립하기를 희망하시죠? 당연히 희망하죠. 그럼 지금까지 뭐 특수학급이든 특수학교든 해가지고 전공가를 통해서 아마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사회에 이제 나와져 있는 상태인데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성장기에 조금 더 갖춰져 있다라면 자립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은 또 장점은 훈련을 시키면 스펀지처럼 훈련한 대로 잘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아이가 이제 내일모레 30이기 때문에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직 용기를 못 불안하기 때문에 용기를 못 내고 있는데 보통은 20세 전후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공반 다닐 때쯤이면 어머님들이 이제 그 준비 과정을 마음의 준비 과정 그리고 훈련 많은 것을 훈련시켜서 이제 좀 내보내야 되는 그런 준비 과정을 하셔야죠. 방금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저희 복지가 이제 자립준비반을 다른 복지관하고 다르게 특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불안하실까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또 저희 우리 이계성 부회장님 아들은 그룹홈을 다니는 아주 멋진 훌륭한 청년이거든요. 같은 정진학교 졸업 친구인데도 마침 자리가 있어서 한번 도전을 해볼까 했는데 집에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또 아빠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진짜 용기를 내서 한번 보내보려고 했어요. 근데 아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집에 계신 아빠들도 좀 웃음이 많은데 저보다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애가 환경바뀌면 안 된다. 우리 애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잘하거든요. 뭘 시키면 빨래도 잘 개고 빨래도 잘 널고 뭐 식탁도 잘 닦고 하는데 아빠는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아빠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때도 용기를 못 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아빠를 요새 아빠가 퇴직해서 힘이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빠를 누르고서라도 한번 더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아마 어머니들은 자녀와 조금 더 함께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아버지는 직장 생활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더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복지관에서 부모 교육이 아니라 아빠 교육을 조금 추천합니다. 네,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자립과 관련해서 저희 복지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적응된 그 다음에 본인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일상생활 훈련 네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그냥 센터장님 생각하시는 이런 것들은 꼭 갖춰져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내재화가 됐을 때 체득이 됐을 때 조금 더 자립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을까요? 딴 거는 뭐래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기본적인 그 실내에서의 환경 같은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복지관 내에서도 자립 지원팀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그냥 실내에서 하는 거하고 또 이제 뭐 실내에서 하는 뭐 세탁기 돌리는 거, 그죠? 청소하는 거, 그다음 그렇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만 훈련만 잘 시켜도 우리 아이들은 네, 본인이 생활할 수 있는 데는 불편함이 없게끔 잘할 것 같아요. 네. 아마 저희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자립준비반 안에서도 아마 말씀 주신 것처럼 2인 1실이지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독립공간이라든가 아마 이런 그 울펜스버그의 정상화 뭐 이런 것들 안에서 정해져 있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사는 게 아니라 네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안에서 네네. 똑같은 형태로 살아가기를 좀 바라신다라는 좀 그런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말씀 주신 거 아마 저희 자립준비반에서도 조금 사업 안에서 녹아드리고 그때 우리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한테도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더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양천의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네, 귀한 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람사람 양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연순 강사님과 양한빛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한빛. 네, 감사합니다. 이제 누구야? 파이팅! 파이팅!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수호신이죠? 아, 네. 제가 물어봐야 될 말을 벌써 해주셨어요. 네,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순 강사님은 장애인 당사자이시면서 동료 상담가로 활동하고 계시다라고 들었어요. 네. 벌써 자립 1년 차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1년 벌써 1년 동안 자립을 해서 혼자 살아가고 계시다고. 안 나와. 네. 마이크 켜졌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안내해드린 게 오늘 포럼의 주인공이라 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궁금한 게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질문을 조금 받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나도 이제 자립을 해야 되는데 가출이 아닌 출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혹시 네 아무거나 뽑을까요? 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톱 하면은 거기 있는 거 뽑을까요? 네 여기서 멈췄어요. 질문지가요. 자립을 하고 싶은데 먼저 취업을 해야 하나요? 아파트예요. 아버님, 우리가 아파트를 가려면 돈을 벌어야 돼요? 입만을.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하셨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마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 저축 얘기하는 거 맞으실까요? 네.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시는 우선 자립을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저축을 해야 되는데 자 저축 100만 원 이상 하셨다. 손. 저요. 참 이거 물어보면 안 된다. 네, 이건 안 물어볼게. 이거 취소. 네, 서로 못 알아본 걸로. 돈 많은 거 알고서 또 맛있는 거 사달라 그러면 안 되니까.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취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돈을 벌려면은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김현수님께서는 어떤 취업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까 전에 강사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공부도 해야 돼요. 공부.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맞을까요? 네. 네, 마이크를 살짝 지금 잘 안 들리는 것 하나. 카페. 카페에서 지금 카페가 어디 있을까요? 카페도 있대요. 뒤에. 뒤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동료분들이랑 같이 대화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집 주변에 있는 카페에서 지금 이렇게 취업 활동을 하셔가지고 돈을 모으시고 그 돈으로 지금 자립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네, 비슷한 색깔로 적어보게 되네요. 혼자 살려면 얼마나 걸려요? 네. 혼자 사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을까요? 선생님, 예. 우리 네. 아파트 아파트예요. 가려면 네. 우리 주택에서 네. 오래 생활하셨잖아요. 네. 많이 걸려요? 조금 걸려요? 많이요. 많이 걸려요. 네. 그럼 제가 주택에 있었던 시간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주택에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가실 때까지 약 6년의 시간이 걸리셨고요. 그동안 일자리도 하시고 동료분들이랑 같이 활동도 하시고 지내시면서 자립 역량 강화를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도 했어요. 요리도 하시고요. 요리. 운동도 하시고. 예. 동생이다. 어려워. 맞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건강 관리도 많이 하시고요.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요리도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맞아요. 이렇게 동료분들이랑 같이 활동도 많이 하시면서 자립 준비하셨습니다. 네. 혼자 가는데 시간은 조금 운동도 해야 돼요. 운동도 하셨어요? 운동. 네, 운동이요? 네. 저는 지금 숨쉬기 운동도 힘들어 죽겠어요. 부러워요. 좋아요. 저는 이게 안 닿아요. 이렇게 네. 노는다고 같이 해주셨대요. 그래요? 운동. 네네네.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운동하시는 분? 저요. 네. 많은 분들이 운동하시면서 지금 자립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 첫 번째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두 번째가 운동. 네,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야. 또 번째요. 이거요. 청소 잘해요? 라고 물은 분이 계신데 청소 잘하시나요? 네. 청소 잘하세요? 청소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요? 시범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청소 어떻게 하죠? 여기서하고 잘 때요. 우리 걸레예요? 아니면 청소기 돌려요? 빨래도 하시고 네. 청소는 어떻게 하세요? 청소. 걸레질 이렇게 해요? 아니면 조금
깎아가고. 이렇게 깎고 네. 네, 이렇게 대걸레질도 하시고 청소기도 돌리신다고 하시고. 네. 지금 그러면은 혼자 살고 계세요? 아니면 여럿이 같이 살고 계세요? 네. 연수님 우리 아파트에서 연수님 혼자 살아요? 아니면 누구랑 같이 살아요? 혼자. 혼자 사시고 계십니다. 네. 혼자서 살고 계세요? 네. 그럼 음식도 혼자 해서 드시는 거예요? 네. 음식 같은 경우에는 활동지원사님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 연수님께서 차려 드시고 밥솥도 돌려도. 네네 맞아요. 아니, 돌려도. 네, 어떤가요? 이거 네 음식은 활동지원사님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스스로 밥솥 열고 차려도 드시고 하십니다. 네, 음식은 여기저기서 많이 해드릴 수 있대요. 그래서 음식을 꼭 잘하지는 않아도 본인이 차릴 줄 알고 그 다음에 먹은 거는 어떻게 하죠? 설거지. 아, 네. 설거지. 야, 네, 자립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아요. 이거요. 이거요. 어떤 거 질문 뽑고 싶으세요? 요 위에 거요? 아니, 여기. 요거? 아니, 그. 요거요? 네. 아, 네. 또 돈 얘기네요. 돈은 조금 있는데, 그러니까 가진 거는 별로 없는데 사고 싶은 게 많을 때 어떻게 하냐요? 네. 돈은 100원이 있는데 1000원짜리가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요? 연수님, 네. 연수님처럼 네. 아파트에 가고 싶대요. 아파트예요. 연수님 근데 아파트 가려면 돈 조금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많이요. 네, 근데 돈이 조금밖에 없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많이. 많이? 네. 많이 저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많이 벌어야 될까요? 아파트 좋아요. 뭐 돈을 많이 모아야 돼요? 예.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만이에요. 이만큼 많이 모아야 된다고 말씀해 예, 주시죠. 예. 네, 돈은 조금 있는데 사고 싶은 게 많을 때는 모아서 사신답니다. 궁금증 풀리셨죠? 네. 돈은 조금 있는데 많이 갖고 싶다고 그냥 집어오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네, 경찰서 가요. 집에 못 가요. 네, 이거 물으신 분, 궁금해하신 분 꼭 돈은 적은데 많은 걸 갖고 싶을 때는 모아서 가지셔야 돼요. 네. 또 요번에도 한번 골라봐 주시겠어요? 제일 잘하는 가사일은 집에서 하는 일. 교수님 집에서 빨래하는 거 잘해요? 청소하는 거 잘해요? 아니면 공부하는 거 잘해요? 빨래. 오 맞아요. 네. 세탁기 누를 줄 알아요? 세탁기. 내님 있어요. 세탁기를 하는 거는 활동지원사님이랑 함께 하지만 빨래 널고 개는 거 다 하십니다. 아니, 그거. 이브. 네. 빨래 주세요. 빨래. 이불도 빨래 하셨고 이불. 하십니다. 이거. 저희 집은 잘 안 까버릴 빼는데 때요. 저희 집보다 훨씬 많네요. 아니, 빨래 있어요. 이불. 깔려갈 때요. 제가. 이불도 깔고 이렇게 하세요. 예. 휜데. 네. 예. 휜다고. 머리는 갈아봤대요. 제가. 머리가. 아, 머리도 혼자 감으세요? 네, 네. 이야, 아침에 감으세요? 저녁에 감으세요? 잠을 때. 저녁에? 네, 네. 아, 그럼 머리 감고 꼭 말리고 주무시는 거죠? 네. 아, 네. 여러분들도 자기 전에 머리 감죠? 둘다 감아요. 자립 1년 차신데 여러분들도 자립이 곧 되겠는데요? 그죠? 이빨 잠을 때 이제 했어요. 아, 머리 감을 때 양치도 이렇게 하세요? 예. 아, 양치 하루에 3번 하시는 분? 아니, 저번에. 저는 양치 하루에 몇 번 할까요? 딩동댕 2번. 네. 3번 하면 이빨 닳아서 없어질까봐 겁나서 못해요. 2번만 해요, 저는요. 네. 우리 짐은 2개만 딱 덮고 할까요? 요거. 네.
아까 전 오셨던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자립을 하는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의 입장에서 자립을 준비하며 제일 무서웠던 점은 무엇일까요? 할이 있대요. 하긴이 우리 아파트 네. 가는 거 준비하면서 네. 무서워요 하는 거 있어요? 안 무서워요. 그런 거 없으시나 봐요. 네. 네. 무서운 거 없대요. 아셨죠? 뭐 이런 얘기 있다고 하더래요. 걱정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하지 않겠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걱정한다고 되는 게. 보여줘라.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뽑아주시겠어요? 마지막. 네, 어떤 질문을 할까요? 네, 뽑아주세요. 네. 와, 감사합니다. 주말에는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뭐 하세요? 선생님, 우리 일할 때 말고 연수님 혼자 있을 때 운타. 혼자 있을 때 공부해요, 운동해요, 빨래해요, 청소해요? 빨래. 혼자서 빨래 하세요? 네. 운동은 어때요? 공부를 했대요. 공부. 네. 주말에 거의 주로 빨래를 하시고 공부를 하신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빨래 하시죠? 네. 공부도 하고 계시죠? 운동 왔는데요. 카페도 있대요. 컴퓨터? 카페. 카페도 가시고요? 네. 와, 네, 카페도 가신대요. 무슨 음료 많이 드세요? 카페 가면은? 여기 있대요. 카페. 네. 있대요. 선생님, 우리 좋아하는 거 많아요. 카페. 카페 많아요. 맡으시고 싶은 게? 네. 네, 저는 커피 좋아해요. 네. 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본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고 하네요. 내년 줄게요. 카페. 카페가? 네네. 내년 줄게요. 이제. 네. 그래서 네네. 많이 먹었어요. 많이 드셨어요? 국수 많이 드셨다. 네. 국수를? 오뎅. 오뎅이랑? 네. 네. 김치. 오뎅 드셨어요? 어묵 드셨어요? 내년 줄게요. 선생님. 네. 웃기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포기할게요. 어디서 시험을 봤는데 정답이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사람이 노댕이었대요. 정답이.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먹었대요. 오뎅이라고 적었고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덴뿌라라고 적었대요.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립을 하려면은 우선 돈을 많이 모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해야 되고 2,000원이요. 6,000원? 예. 2,000원. 2,000원? 좀 선생님 말씀 좀 주시겠어요? 네,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는 연수님의 표현이셨고요. 네네. 많이 1,000만 원 이상의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돈을 모아야 되는데 1,000만 원 이상 모아야 된대요. 그리고 혼자 살아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재에서 드셨어요. 우재. 은혜. 예. 돈을 납부해야지 할 수 있다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 네네네. 같이 드셨어요. 활동지원사님이랑 같이 은행에 가서 돈을 네네. 납부하셨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야 되는데 1,000만 원 이상 모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을 해야 되고요. 음식을 하거나 은행 가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기는 하지만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도와주신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자립하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두 번째는 걱정하는 부모님의 불안을 덜어드리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길에서 잘 수 없으니 자립할 수 있는 집을 얻을 돈,
그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모아야 된다고 하네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한테 좋은 맞아요. 정보 주신 맞아요. 김현수님 예. 혹시 친구들한테 예. 자립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줄 말이 있을까요? 충고나 뭐 이런 좋은 말이나 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예. 연수님 자립하면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동료분들도 자립 잘할 수 있다고 화이팅 한번 할까요? 예.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어째?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충우돌 1년차 자립하고 계신 김현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네, 보여줘야 될 게 있다고 합니다. 네, 잠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PPT요. 네. 네, 연수님. 네, 우리 이렇게 자립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왔는데, 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하고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괜찮네요. 네, 그럼 안녕하세요 먼저 할까요? 네. 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순서는 왜 안 보여? 하나. 안 보여. 네, 순서는 앞서 보시는 것처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넘길게요. 네, 넘겨달라고 하셔서 네. 네, 자기소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기소개 먼저 할 건데요. 다음. 네, 연수님. 자기소개 할 건데 괜찮아요? 자자자. 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어수입니다. 나이는요? 말마음. 네, 49. 네, 우리 이제 어디 산다고 했죠? 우리 이제 어디 살아요? 아파트. 네, 맞아요. 연수님은 자립 1년차이시고요. 사는 곳은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좋아하는 게 이렇게 많으세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이제 자립했던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네, 연수님 우리 인강원 기억나요? 인강원. 필요해요. 맞아요. 인강원 실방 한번 해주세요. 인강원 좋아요, 싫어요? 필요해요. 맞아요. 거주시설 인강원에서 자립을 하고 싶으셔서 저희 자립생활주택으로 오셨습니다. 저희 주택 좋았어요? 아파트. 좋아요. 저희 주택 생활에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뭐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연수님, 저거는 어떤 거 한 거예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계란. 맞아요. 계란도 하고 예. 요리도 할 거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돈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맞아요. 돈 공부 즐거우셨나요? 예. 좋아요. 네. 연수님은 요리도 하시고 돈도 알아보시면서 자립 준비를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연수님 이거는 뭐 하는 건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뭐 하는 거예요? 했어요. 맞아요. 물도 뿌리고요. 예. 설명해 드려도 괜찮나요? 네. 예. 네. 물 뿌리는 거라고 해서 여기 화단 가꾸기를 일자리로 하셨었어요. 그리고 같이 여행 간 것도 혹시 기억할까요? 네. 네. 같은 아하. 네. 여행도 같이 동료분들과 가셔서 즐겁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요. 우리 잠깐만요. 네.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어디 네. 같이 있었대요. 동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자립생활주택에서 같이 생활하고 계시는 룸메이트 분과 같이 여행 가셨다고 표현해 주셨고요. 발달집단 동료 상담하셨던 거 기억나요? 사진도 같이 찍었는데. 예. 네.
게임도 하고 같이 같은 동료분들이랑 이렇게 즐겁게 네. 생활을 네, 하셨습니다. 이거 네. 아파트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운동한 거 시연해 주셨는데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어떤 운동 하셨어요? 이거요.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운동, 이렇게 운동. 심리 운동이라고 해서 네, 연수님이 동료분들이랑 같이 운동하면서 즐겁게 지내실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셨습니다. 맞으실까요?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우리 어디로 갔죠? 여기가 어디예요? 아파트 맞아요. 아파트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연수님 아파트를 가서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은지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많이 많이 좋아요?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립해서 좋은 점인데요. 연수님 다음에 사진 하나 나올 건데 여기 어딘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거요. 네, 여기가 어디예요? 아파트 이거고 맞아요. 아파트인데 연수님 집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연수님 집이에요. 네. 우리 아파트에는 뭐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아파트에는 이게 뭘까요? 우리 아파트에 뭐뭐 있어요? 연탄구 네, 테이블 네, 빨래 네, 그리고요. 말씀해 주세요. 인마늘 네, 옷장이랑 옆에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연수님? 옷장이랑 이그 맞아요, 소파랑 이파라 세산 맞아요, 밥 먹는 상. 사 맞나요? 이렇게 있어요. 우리 그래서 집에서 주로 뭐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집에서 뭐 하는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우리 또 뭐 해요? 빨래 그리고요. 테이블 그리고요. 또 맞아요.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 일자리도 하시고 계신 거 맞으실까요? 네. 일자리도 해요? 네. 맞아요. 돈도 벌고요. 옆에 보면은 여행도 가신 것 같아요. 맞을까요? 나의 네. 여행 가서 즐거우셨나요? 예. 그리고 다음 활동으로는요. 동료 서포터 활동이라고 해서 동료 서포터분 기억나세요? 네. 맞아요. 곤란해요. 맞아요. 같이 카페도 가셔서 바닐라 라떼도 드시고 산책도 하고 맞으신가요? 즐거우셨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도 건강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운동도 또 하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운동 맞아요.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운동 어떤 거 하셨어요? 그 동작을 하셨나요? 네. 하나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또 무슨 동작 하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운동도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럼 연수님, 우리 아파트 관련 필요한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많이 맞아요. 자립에 필요한 거를 알아볼 건데, 우리 아까 전에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저기 뭐예요? 인마늘 옆에는 뭐예요? 등다 맞아요. 우리 돈이 많이 필요할까요? 적게 필요할까요? 많이 많이 대답해 주셨는데 많이 필요한 거 맞을까요? 네. 그럼 우리 통장은 조금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해요. 맞아요. 그래서 돈은 얼만큼 필요한지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아파트 가기 위한 돈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네, 이래서 많은 돈을 모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을까요? 아파트 네.
있대요. 맞아요. 아파트를 가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다음으로는 돈은 어떻게 모을까요? 라고 봤더니 연수님 우리 일해요 안 해요? 해요. 맞아요. 그리고 돈은 모아요 안 모아요? 좋아요. 맞아요. 통장 필요할까요, 연수님? 네.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야 돼요? 적게 있어야 돼요? 많이 드세요. 맞아요. 많이 모아야 되죠? 네. 네, 그래서 연수님은 이렇게 일자리를 하시면서 돈도 많이 모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돈만 중요할까요? 아니야. 저래. 맞아요. 연수님, 뒷모습인데요? 맞아요. 들어. 연수님 주변에 네. 동료가 많아요, 적어요? 많이. 맞아요. 동료도 되게 많고요. 네. 아까 전에 활동지원사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활동지원사도 중요한가요? 대택야. 좋아요. 활동지원사님 좋아요? 네. 네, 좋아요. 그럼 연수님은 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활동을 지원해줄 활동지원사도 중요하다고 해주셨고요. 네. 같이 밥 먹고 영화도 보고 맞나요? 왜 안 봐요? 영화는 안 봐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같이 일도 하고 게임도 하는 동료가 많이 필요한 거 맞으실까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돈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람과 활동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따로 또 궁금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 넣었는데요. 혹시 궁금한 게 또 있으실까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수님 이제 우리 네. 한번 하고 내려갈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저희 복지관 이야기를 살짝 하려고 해요. 큐시트에 막 울먹하라고 되어 있는데 걱정이에요. 제가 연기를 잘 못하는데 2019년 차가운 바람이 불던 그날이었어요. 가로 열고 머뭇 그리고 울먹. 되게 이렇게 시작하면 뭔가 슬픈 음악이 막 나오고 혼자 죽고 막 이런 걸 기대했는데요. 나오네요. 네. 저런 음악은 출가할 때 안 나와요. 가출할 때 나오죠. 그죠? 네. 2019년 말쯤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관장님 아까 전에 인사드렸죠. 김경환 양천의료복지관 관장님 이렇게 좀 새로운 한 해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숙제를 좀 주셨어요. 저희 팀장님들하고 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은 살맛 나는 1단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살맛 난다라는 건 뭐냐면은 장애로 인해 불편함이 없고 장애로 인해 어려움이 없고 장애가 있더라도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맛 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지원해주기 위한 우리 복지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건데 2019년도 말에 저희가 2단계를 준비해야 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요즘은 되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기예요. 중국은 3일 만에 건물을 한 층씩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너무 빠른 거는 부실공사이니까 조금 걱정이 좀 되긴 하지만 부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저희는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우리 복지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안에서 발달장애인 분들이 자립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은 아마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양천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친화형,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양천 행의복지관으로 명칭 변경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신정동에 위치한 복지관이다 보니까 신월동에 있는 분들도 복지에 대한 혜택을 좀 더 누릴 수 있도록
신월 누리복지센터 재분소를 만들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 개편을 했는데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립을 준비해드리고자 자립 지원팀을 만들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복지관들 가면 아마 직업지원팀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직업생활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선택과 결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안에서 자립지원팀으로 하게 됐고요. 우리 자립지원팀은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담당자를 하던 분들, 그리고 장애인 재활상담사, 직업재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복지관에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해야 되는 역할들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사회복지사와 직업재활사로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자립지원팀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한테 묻는 걸로 역할이 조금 더 바뀌게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깨기 위한 노력을 조금 했고요. 그 결과 직원분들한테 우리의 생각을 좀 더 깨기 위해서 사람 중심 교육이라는 교육을 전 직원이 듣게 됐습니다. 특히 자립지원팀에 속한 팀장님이나 선생님들은 기초과정부터 심화과정까지 이수를 해서 선생님이 주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해서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당사자 중심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해너리 청년대학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생활 중심이긴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폐지를 하고 자립에 대한 욕구를 반영을 해서 2021년도부터는 3명의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북극성 찾기라는 자립준비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2021, 2022, 2023년 이 3년째 지금 저희도 접어들고 있거든요. 처음에 나에게 중요한 것과 나에게 필요한 것 사이에서 나의 꿈을 찾는다는 것이 좀 어려웠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꿈을 다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어요? 네. 찾으신 분들한테는 축하드리고요. 아직 찾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함께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결정해주는 거를 따르지 않고, 뭐 따르다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결정해준 거를 내가 하지 않고 내가 결정한 것을 해보는 연습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고른 걸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난 이런 거를 보러 가고 싶고 이런 거를 이 시간대에 보고 싶고 이 시간대를 이 영화 극장에 가서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좀 저희가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음식도 어디 키오스크나 카페를, 아까 이제 카페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카페 간다 그러면 뭐 먹고 싶어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를 먹고 싶고 그거를 계산도 내가 할 수 있게끔 그런 연습을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아까 전 채비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그런 준비를 좀 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저희가 어머니가 거의 다 많이 해주시겠지만 복지관의 역할 안에서 좀 더 전문성을 띠기로 했고요. 그래서 1:1 매칭이라는 저희가 코디네이터를, 자립 코디네이터를 저희가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장님이 되게 큰 결심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자원봉사자가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유급 직원을, 단기 직원을 두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복지관에서 이분이 자신이 선택한 것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한 자립 코디네이터의 인건비를 복지관이 투자를 하자 라고 해서 저희가 자립 코디네이터를 두게 되었고요. 또 개별 활동을 하려고 하면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5만 원이라는 용돈을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정리할지, 아까 전 말한 대로 자립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네, 돈을 모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활동 지원금이라는 거를 개인 통장에 입금을 해드렸고 자신이 카드로 쓰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게끔 저희가 준비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립이라는, 내가 혼자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양천애놀이복지관에는 2개의 공동생활 가정이 있어요. 드림과 해누리. 그래서 남자분들이 사는 공동생활 가정, 여자분들이 사는 공동생활 가정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직접 본인이 밥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했고요.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레지던스라는 것도 저희가 빌려가지고 진짜로 그 본인이 살아가는 아까 말했던 아파트 형태의 공간에서 훈련을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본인이 청소도 하시고 세탁도 하시고 밥도 하시고 또 주변에 장도 보러 가시고, 자립을 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를 해왔고요. 채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조금씩 달라졌고 이제 거의 이제 자립을 할 수 있기 위한 준비 과정들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립이라는 게 또 쉽진 않잖아요. 저도 예전에 부모님들 한 30살 때쯤인 것 같아요. 아, 나도 이제 가출이 아니라 출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원룸을 보러 다녔는데, 나오려고 그랬더니 내가 빨래해야 되고 내가 밥해야 되고 내가 청소해야 되고, 그래서 결론은 그게 쉽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 잘 듣겠습니다라고 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지금 그 준비를 거의 다 끝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그걸 넘어서서 이제 저희가 밥 해먹고 이런 것들로만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 말한 대로 주말에 뭘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또 숙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축구라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기 위한 이런 각종 모임에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목표들을 세우고 연습하는, 준비하는 과정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와닿지 않죠. 예, 저희가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내용을 담은 성장기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 말을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고 하니까 네, 우리 2년 동안의 성장기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모르고. 돈 모으는 거 얼마 모았죠? 1600? 1600만 원? 응. 아, 1600만 원이나 벌써 모았어요. 그쵸? 거기서 가시고림이하고 가시돈. 맛있는 갈치조림이랑 갈치 구이? 네, 좀. 발달 장애인들의 자리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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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 장애인 자리를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년간의 시간을 영상으로 담게 부족했는데요. 그래도 잘 전달됐나요? 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아직 생방송의 묘미. 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아직 자립준비반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자립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우리는 차근차근 벽돌 하나를 쌓아가듯이 자립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립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앞에서 보듯이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혼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또한 저희 집에 아빠이고 가장이지만 저희 와이프와 저희 아이들이 없다면 저도 설 자신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인내로, 누군가의 노력으로 이제 막 스스로 서게 되는 게 자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발달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우리는 지켜주고 지원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발달 장애인의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까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역사회에서 마트 사장님도 고깃집 사장님도 식당 사장님도 여러분들의 자립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양천 애누리 복지관 이강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